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더위가 그치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이 절기에 맞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전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자외선도 매우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빈틈없이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8도, 공주 30도, 세종과 대전 30도로 예상됩니다. 당진 28도, 태안 29도, 보령 29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그치고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의 시작이라는 절기 처서가 오늘인데요. 폭염과 열대야가 물러가고 유통업계는 추석 마케팅에 나서면서 가을 정치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이미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백화점 의류 매장. 올 가을에는 감빛 갈색과 붉은색, 베이지색이 유행할 조짐입니다. 백화점 식품관은 추석 선물 예약이 한창입니다. 최대 10만 원으로 규정된 청탁금지법을 고려한 선물 세트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해서 10만 원 이하 정육 첨가 선물 세트 및 건강 선물 세트를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벌써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전통시장에는 탐스러운 과일과 추석의 대표 음식인 송편도 등장했습니다. 많이 날씨가 시원해지고 하는 거 보니까 가을도 오는 것 같고 추석도 가까워지는 거 느끼겠더라고요. 절기상 처서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떨어져 무더위와 열대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서는 33도를 넘는 기온 분포는 없겠고 당분간 서늘하면서 무덥지는 않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이후 한낮 수온주가 30도를 밑돌면서 청명한 가을 날씨가 시작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서 지역별 수출액이 대전 마이너스 9.7%, 세종 마이너스 11.7%, 충남 마이너스 12.7%를 기록하는 등 동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2분기 수출액이 197억 5천만 달러로 전기, 전자, 기타 제품, 컴퓨터 주변 기기, 메모리 반도체 등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대전은 음식료 소비재와 실리콘 웨이퍼가, 세종은 액정 디바이스와 기타 금속 제품 등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충남도 의회가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간과 금액, 공공구매 지향에 대한 교육감 책무 등 권고사항이 담겼습니다. 오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범국민적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물품만이라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중구청은 과거 대전시청으로도 쓰였던 원도심의 대표적인 노후 공공시설인데요. 환갑을 맞은 중구청이 국토부의 리뉴얼 사업에 선정돼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추진됩니다. 행정과 편의, 임대 수익이 어우러질 새 청사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9년 사용 승인 후 60년째를 맡고 있는 대전 중구청. 사무실은 비좁아 업무 효율성은 떨어지고 건물 노후화로 보수 비용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본관 외에 2개의 별관 등으로 업무가 분산돼 민원인은 이리저리 헤매기 일수. 150면에 불과한 주차장 탓에 공무원은 청사 내 주차가 금지된 지 오래고 민원인도 주차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가끔씩 오는데 항상 복잡하죠. 주차하려면 한 번에 하시는 경우는 없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 한 두세 번 정도 돌아야 돼요. 환갑을 맞은 대전 중구청사가 국토교통부와 LH의 노후 공공건축물 지원 사업에 선정돼 리뉴얼이 추진됩니다. 공공건축물 리뉴얼이라고 하면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사업 모델,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겁니다. 본관과 의회동, 이별관에 행정과 주민 편의, 임대 수익을 더한 복합 청사 건립이 목표인데 중구청은 오랜 수건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며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기능 보강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흠집 고치면 계속 돈 들어가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있고 구청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다만 국토교통부는 투자 심사를 위한 밑그림을 지원하는 수준이어서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재원 마련은 더 큰 숙제입니다. 앞서 2015년부터 선정된 8곳의 공공청사 리뉴얼도 타당성 조사 등에 4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주민 의견 결집과 LH와의 조율로 새 청사 마련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대전 MBC 보도로 드러난 모 장애인 보호시설 장애인 폭행 및 학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시설 대표 48살 이모 씨와 관계자 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적장애 아동을 포함해 시설 장애인 8명을 전기 충격기 등으로 폭행해 상습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설 관계자 2명도 장애인 5명을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대표 이 씨의 불법 기부금 모금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변모 씨와 공모해 김소연 당시 대전시 의원 예비후보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해 방 후보에게 2천만 원을 받는 등 1심에서 무죄로 본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변 씨에게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차석 서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에너지시민연대와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의 날인 어제 대전 도시철도시청역에서 나는 북극곰을 위해 절전 중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주제로 제16회 에너지의 날 대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에너지 체험 부스, 환경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밤 9시부터는 대전시청과 구청,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소등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세종의사당의 조속 건립을 촉구하는 지역 여론이 뜨겁습니다. 세종시에 이어 세종시 의회와 시민단체들도 연구 용역 결과대로 국회를 조속히 이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병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의회와 시민단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이전 규모와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역에서 제시된 5개 안 가운데 국회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한 B1에서 B3 안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여야가 행정주기시 복합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연구 용역 발표 직후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곧이어 여당의 수장이자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나서 신속한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모임을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모은 바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도 MBC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가 열리면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용역 결과 검토가 동시에 이뤄질 거라고 밝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용역 결과대로 상식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당의 기본 정치 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7대3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충남도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격리돼 있던 서산에 사는 50대 남성이 1차 검사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측은 메르스 음성 판정에 따라 이 남성을 비롯해 가족 등 접촉자 25명에 대한 격리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국가를 다녀온 이 남성은 귀국 후 고열과 호흡곤란 등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서산 의료원을 거쳐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 있는 단국대 천안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구불구불 펼쳐진 리아스 시키안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태안반도는 아름다운 해안으로 유명한데요. 바닷물의 드나듦, 즉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보니 생기는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조약돌이 쌓여 만들어진 천연 방파제를 문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태안 방포항에서 배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네파수도. 섬 왼쪽 끝에는 거대한 암벽이, 반대편은 마치 꼬리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섬에 발을 딛자 섬의 오른쪽 끝 바닷물이 빠진 자리에 둥근 조약돌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길이만 300m, 수천 년에 걸쳐 자연이 만들어낸 국내 유일의 천연 방파제입니다. 이런 독특한 해안 지형 덕에 네파수도는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씻기고 닳고 닳아서 만든 그 자갈돌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비한 현상을 가진 유인도라곤 해도 양식장 관리인 한 명만 드나드는 비밀의 섬. 하지만 조약돌 방파제는 무태서 온 배를 내치지 않습니다. 다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하간포 앞바다에 거대한 모래섬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세월 모래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장안사퇴. 바닷물의 드나듦 차이가 가장 큰 사리 때만 볼 수 있는 장관입니다. 큰 바람이 불을 때 이 지역을 지켜주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우리한테는 아주 귀중한 재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렸을 때 뛰어내려가서 놀고 그랬는데 이 모래섬은 가마우지와 꽃게 등 조류와 해양 생물의 먹이터이자 쉼터이기도 합니다. 인공의 것들로 몸살을 앓는 바다. 하지만 달이 차고 기울듯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래도 아직은 자연의 신비를 바다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매매 거래량에서 대전, 세종, 충남은 6,289건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3,0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4% 늘어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보였고 세종은 7.1% 증가했으며 충남은 21.8% 늘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지역에서 세종이 59.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대전이 10.2% 증가, 충남은 2.6% 감소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대전은 0.12%를 기록해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18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각각 0.15%를 보이며 상승세를 견인했는데 이는 도안 신도시 인기단지 수요 상승과 정비사업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축소됐고 보합세를 보였던 충남은 이번 주 마이너스 0.04%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년 동안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한 결과 금강 수질이 나빠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금강 3개 보를 비롯한 4대강 7개 보의 수질 지표가 나빠진 건 일부 기간에 불과하며 세종의 금강 미호천 등 지류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늘었고 보 개방으로 퇴적물이 다시 떠올라 수질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보 개방으로 조류 농도와 유기물질 감소로 수질이 개선돼 수 생태계가 회복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과 관련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논문 제1저자 자격 부여가 부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눠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빠르면 오는 11월쯤 나올 예정이며 공주대에서도 지난 2009년 당시 고3이던 조 후보자 딸이 3주간의 인턴 과정을 통해 생명공학 관련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블록을 맞추듯 상자 형태의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축한 행복주택이 천안시 두종동에 준공됐습니다. 천안시와 LH가 함께 지은 지상 6층 4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에는 창호나 외벽체, 욕실 등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상자 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서랍처럼 끼워 넣거나 쌓아서 짓는 공법으로 지어졌습니다.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50% 이상 줄이고 건설 폐기물 발생을 크게 줄인 이 행복주택에는 사회초년생과 고령자, 주거약자 등이 다음 달 입주할 예정입니다. 2019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식과 함께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대전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청자 미디어재단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올해 미디어 페스티벌은 무엇이든 콘텐츠, 누구나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유명 유튜버 초청 행사 등 1인 미디어의 최신 동향과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22회 보령 머드축제 방문객이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외국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령시는 축제 기간 총 방문객 수는 181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지만 외국인은 3% 증가한 38만 8,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작년보다 감소한 3억 7,936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축제 기간 태풍과 폭우로 해양 워터파크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세종시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247.7건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로 인구 10만 명당 653건이었으며 대전 494건, 충남 406건을 기록했습니다. 제14회 논산시 청소년 문화제가 오늘부터 9일 동안 논산시민공원과 논산문화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논산시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논산시 청소년 문화제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타운홀 미팅과 K-팝 경연대회, 연극제 등 6개 분야 10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더위가 그치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이 절기에 맞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전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자외선도 매우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빈틈없이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8도, 공주 30도, 세종과 대전 30도로 예상됩니다. 당진 28도, 태안 29도, 보령 29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